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겨레일보의 이정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첫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 종목 게시판, 여기 보이시는 종목 게시판, 영상 하단에 링크 있는데 종목 게시판을 통해서 이렇게 서식에 맞춰서 종목 진단에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강의를 통해서 종목들을 좀 풀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들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들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요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종목들 요청을 주신 것들 중에서 EV 첨단 소재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2,500원이고 15% 비중을 가지고 계시고 향후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이렇게 궁금하셔가지고 9669님 진단 요청을 주셨습니다. 강의 요청을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 오늘 조금 이슈가 하나 나왔던 것 같아요. 이슈가 나왔는데 어떤 이슈인지 일단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내용 보시면은 EV 첨단 소재가 리튬 플러스와 국내 최초 수산화 리튬 공장 건립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줬는데, 뭐, 공장을 설립을 하고, 뭐, 어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공장을 설립을 하기로 했고, 그걸로 이제 실적을 내기 위한 노력을 노력에 할 것이다. 뭐 그런 내용들이 기사들로 나와준 것 같습니다. EV 첨단 소재는 전략적 투자자로서 리튬 플러스의 시비를 받고 50억 원의 규모를 투자를 받고 이 전환사채는 리튬 플러스가 공장 설비 구축을 위해 발행을 한 그런 자금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들을 보시면은 기간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3분기 내 연산 3,600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입니다. 자, 리튬이다라고 하면 2차전지 소재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4분기에 양산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 성공적인 완공을 시작으로 향후 수만 톤 규모의 초대형 고순도 수산화 리튬 생산 공장까지 건설해 국내 수산화 리튬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다.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여기서 내용들을 보면은 시기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은 3분기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3분기에 연산을 3,600톤 규모의 공장을 생산을 한다. 완공이 4분기에 진행을 되고 보통 이제 이런 시기적인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언제 공장이 완공이 되느냐. 이게 일정이 차질이 없이 공장이 설립이 돼서 공장이 양산 시작하는 게 일정이 진행이 되느냐. 근데 사실 공장이라는 게 짓는다라는 그런 일정 계획은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1분기까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분기. 자, 그렇게 되면은 1분기 양산을 하면은 솔직히 뭐 4분기 양산을 한다라고 해도 뭐 10, 11, 12 월 중에서 만약에 12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촉박하게 보면은 12월 일자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좀 넘어가면 1분기, 1, 2, 3월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2월에 양산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4분기에 실적으로 반영될 시기적인 부분들이 조금 촉박하다라는 겁니다. 촉박하다. 자, 그러면 1분기에 생산이 돼서 뭐 2월에 가동이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1분기 이거 일단은 포인트가 언제 이거 실적들이 언제 공장 가동하는 게 반영이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1분기에 뭐 2월에 반영이 된다. 그리고 2월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생산 양산이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실적으로 반영되는 게 2월, 3월, 1분기에 2개월치를 반영을 시킨다. 그러면은 3개월의 온전한 실적들을 발표를 할 수 있는 게 넉넉 잡아서 뭐 2분기까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장을 언제 설립을 해서 가동에 들어가고 이게 실적으로 온전하게 반영이 되는 그 실적이 언제 반영이 되는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의 실적이 반영이 될 만한 그런 이슈들은 아니다. 대신에 캐파가 증설되고 이 주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모멘텀들 그런 것들이 새로 나와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V 첨단 소재가 점찍은 배터리 미국의 간접 진출을 수혜가 보여준다. 대만의 전고체 배터리 전문 기업 프롤로지움 테크놀로지 여기서 기업 가치가 향후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여기 보면은 전고체 배터리 전문 기업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우리가 지금 2차전지의 구조를 보면은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있고 전고체 배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구조의 차이인데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배터리가 음극재가 있고 양극재가 있고 분리막이 있습니다.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고, 이 분리막이 없고 이거를 전고체, 고체로 만들어 놓는 게 전고체 배터리예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뭐 이게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분리막이 없이 전극과 양극이 충돌하지 않아서 화재 발생 위험률이 낮다라고 보면서 꿈의 배터리라고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양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양산까지는.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겠죠.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이유가.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모멘텀은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실적 반영되는 시즌,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주가에 대한 모멘텀,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지 이거를 파악을 해봐야 되는 그런 요인들이에요. 자, 그리고 사업을 다른 걸 하고 있는데, 초음파 배터리로 고장난 전기차 배터리를 잡아낸다. 그러니까 배터리도 앞으로 사용화가 되면서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시장도 커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 배터리를 생산한 게 불량이냐 아니냐를 잡아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완성 배터리를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그런 쪽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EV 첨단 소재의 실적들과 기업들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지, 또 대략적으로 기업 분석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자, 2차 전지용 전해액 원료 국내 1위 생산 업체다. 전해액이라는 거는 이 양극재와 음극재에서 원활하게 이렇게 뭐 불량률을 좀 낮춰주고 그런 이제 첨가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첨가제 리튬 2차 전지의 주 원료라고 되어 있죠. 전해액 소재들을 납품을 하고, 이게 IT도 사용이 되고 뭐 LCD 패널 공정 재료로 사용되는 에첸트 소재, 이런 것들도 있는 상황들인데, 전반적으로 IT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2차 전지는 미래지향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3사, 전해액 3사, 파낙스이텍, 솔브렌, LG화학과 안정적인 원료 공급에 대한 협력을 더욱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은 라이벌이지만 같이 사업에 대한 협력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적이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연결기준 매출액이 2021년 12월 작년 기준이죠. 매출액은 전반적으로 67%가 증가가 됐는데, 영업 손실은 증가가 됐습니다. 당기 순손실도 61%를 감소가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코로나의 영향도 받았고, 어느 정도 인건비라든가 투자에 대한 비용들도 많이 증가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실적에 넘어가다 보면 연간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이 635억 원, 그리고 23억 원. 근데 당기순이익이 손실이 나왔습니다.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라고 해도 이걸 개선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지만, 당기순이익이 손실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요인들이 뭐가 있는지, 아마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집행이 실적으로 반영됐거나 뭔가 요인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분기별로 보면은 지난 3분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확대가 됐는데, 지난 4분기에 아마 늘어난 것으로 봐서는, 저도 이제 봐야 되겠지만은 일회성 비용들, 특히 이제 인건비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많이 증가가 됐었던,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상황들도 여파를 좀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재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1분기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이번 2022년도 1분기 시작을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올해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공장 증설 계획이 좀 있고 모멘텀은 좀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실적이 언제 반영이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들이다. 근데 주가를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은 있는 상황들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 재료로서 움직이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 지표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지금 이전에 장기적인 추세 우상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들이거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다가 이탈을 했었던,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고, 다시 주가가 쭉 빠졌었는데, 이때는 사실 우리가 좀 알다시피 시장 자체도 좀 많이 무너졌었고, 유동성도
많이 빠져나갔고 시장 자체에 위기가 있었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점진적으로 회복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지금 회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요청을 해주신 게 2,500원 수준이다 라고 하시니까 2,500원 뭐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회복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니까요. 지금 여기 추세적인 부분들 이어지면서 상승 돌파를 좀 해주는지 문제는 여기 2250원 부분들을 돌파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2250원 부분이 이전에 저항 부분 지지였었는데 이 지지는 이제 저항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2250원 이 부분을 필수적으로 돌파를 해야 2500원이 올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은 좀 걸릴 뿐이지 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멘텀이 전혀 없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보시면서 2,500원이 올 때 내가 평균 단가를 좀 낮춰놓고 지금 평균 단가를 이 추세를 좀 이탈하지 않는 이상 평균 단가를 좀 낮춰놓고 반등이 나와서 이 2250원 부근으로 좀 낮춰놓은 다음에 지금 이제 비중이 15%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비중이 15%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0주다. 15%가 150주다. 그러면은 150주를 여기서 주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150주를 2,500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여기 150주를 더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 단가를 여기 밑으로 다 낮추세요. 낮추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 300주가 되겠죠. 300주를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으면서 돌파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전략까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 기업에 대한 모멘텀들 그리고 실적에 반영되는 것들을 같이 참고를 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이런 내용들은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현명하게 잘 대응을 잡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 EV 첨단 소재는 여기까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